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훈 기자. 네. 수능 뉴스부터 우리 연구해봐야죠. 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지금 대학 수학능력시험 잠시 후인 8시 40분 시작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 뭐 몇몇 중요한 시험이 있긴 했지만 수능은 수험생 49만 명, 감독관만 해도 12만 명이 이르는 전국 단위 최대 시험이죠. 네. 그만큼 긴장 속에서 또 철저한 방역 속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입실 전에 발열 검사부터 받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안에서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점심시간에 자기 자리에서만 식사해야 하는 건 물론 쉬는 시간에도 동료들과 모여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 발열,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이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별도의 시험장으로 안내되고요. 또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아래서 수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재가지고 37.5도가 넘으면 집에 가가 아니라 네, 어떻게든 시험은 보게 합니다. 따로 마련된 곳에서 확진자라고 해도 원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진이 나와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전국의 확진 수험생은 35명, 자가격리 응시생은 40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한편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를 보면 어제 511명으로 사흘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제가 참 전쟁통에 시험 치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이번 수능은 기록적인 게 많죠. 예, 일단 뭐 2주가 연기가 된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수능 지원자 수가 49만 3,433명인데 5년 작년에 비해서 한 5만 명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수능이 처음 시작된 게 1994년인데 예. 그 이후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가장 적은 숫자. 예, 뭐 인구 감소 영향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또 이제 대전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0대 교사 오는 수능 감독관이 이제 확진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제. 어제 예. 감독관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예, 교사분이. 아니 학생들은 확진자여도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감독관은 그거 안 되잖아요. 감독관이 안 되니까 이분은 뭐 대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 교체가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잠재적 보균자들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보균자라기보다는 이제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신 분들이 그래서 네네. 상당히 좀 이후에 한 2만 4천 명 되거든요. 이 수능과 관련돼서 네. 이분들이 이제 또 이제 시험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또 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수능은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을 나왔었잖아요. 원래 사실 일자도 11월 19일이었는데 예.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주간 연기를 한 거고요. 네. 근데 뭐 3차 대유행에 있으면서 더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지만 일단 치러집니다. 네. 또 사실 칸막이도 논란입니다. 이번 수험생들 그 책상 앞에는 가로 60cm 그리고 높이 45cm 크기의 칸막이가 이렇게 설치되는데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책상을 마음껏 활용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험지가 좀 넓으니까 네, 그래서 예. 그런 불편함이 예년과는 다른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 이런 논란도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공부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란도 있죠. 아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계속 미뤄지느니 안 미뤄지느니 학교를 오라느니 안 오라느니 심란했어요.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 때문에 재수생, 뭐 삼수생에 더 유리한 시험이 아니겠느냐 이미 한번 다 배웠으니까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수능 시험 수험생 중 졸업생의 비율이 27.0%로 17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와, 27%요? 예. 재수생, 지금 현재 삼수생이 재학생이 아닌 와. 수험생들 비율이요. 그렇군요. 이래저래 하여튼 기록적인 수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시 30분부터 입실은 시작이 됐고요.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도시락 싸가는데요. 물도 꼭 싸가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는 물 설치되어 있으니까 정수기 있으니까 뭐 안 가져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물도 개별로 싸온 걸 자신이 마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최선 다했으니까 오늘 다 쏟아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요. 그래요.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고기영 차관의 사표로 공석이 된 법무 차관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판사 출신의 이용구 신임 차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뒤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과 투톱 체제로 법무 검찰 조직을 더 장악하겠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이 좀 읽히고요. 속전속결 인사를 한 거는 내일로 예정된 그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차질 없이 그대로 개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측도 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주지 않는다면서 어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에서 동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 김옥준 1차장 검사가 검찰 중립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뜻을 밝히면서 역시 사표를 냈네요. 자, 법무차관이 그러니까 사의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신임 차관이 임명이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속전속결. 사의 표명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공개된 게 어제고. 공개된 게 어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며칠이 걸리는 그제군요, 동안 정확히는. 이제 했던 거고.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은 이용구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이 판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1960년 김영환 판사 출신 차관 임명 이후에 60년 만에 비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된 거예요. 60년 만이에요. 60년 만이에요. 와,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이 또 법무부 법무실장에 2017년에 했는데 네. 법무실장이 검찰 출신이 아닌 것도 50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던 것들을 판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했던 기록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니 배제를 하고 네. 여기 이제 앉힌 것이고 단순히 그래서 판사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쭉 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 계속 같이 이런 뭐 검찰 개혁 작업을 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예, 예.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도 됐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재 정부하고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선대위에 있었고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데 이제 임명을 하면서 어제 네. 징계위원장에는 차관을 임명하지 말라라고 추미애 장관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법무부 차관을 이렇게 빠르게 새로 임명한 건 징계위를 예정대로 하겠다. 예. 일자대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원래는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돼서 공석이 돼서 빨리빨리 뽑아서 위원장 시키려는 거야. 이렇게들 얘기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차관 위원장직 참석은 하되 위원장직은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차관이 맡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뭐 법무장관이 안 하면 차관이 하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차관을 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이 징계위하고 청와대의 의중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내보내기 위한 뭐 이런 작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공석이니까 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공정성을 더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성이죠. 그러니까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 얘기인즉슨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다 따르겠다.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매듭 짓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강한 의지네요. 예. 예, 예. 또 바꿔 말하면은 그 징계위의 절차하고 청와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고경 신임 법무 차관을 인사를 한 것은 청와대인데 네. 그분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서 징계의 어떤 그 결정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은 이건 청와대 의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청와대는 그냥 징계위의 결정을 그냥 존중할 뿐이다라는 그 뉘앙스를 계속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공정성을 시비가 붙지 않는 징계위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징계위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징계위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징계위원 명단이 나와야 내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도 나와야 내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절차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부 관련 자료를 좀 받는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아마 윤석열 총장 측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연기를 신청한 거죠. 요구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아직까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예. 못한 상태이니까 8일로 연기해달라.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없다. 이게 예.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강행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일 강행된다면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짐작하는 것처럼 해임이 의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새로 어떻게 징계위가 꾸리든지 간에요. 네, 네. 그 징계위원 명단을
주느냐 마느냐 이게 또 쟁점이던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명단을 미리 알아야 미리 기피 대상을 정하고 뭐 피해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징계위에서는 그거 미리 꼭 줘야 된다는 법 없다. 징계위 열리면 그날 당일에 통보하겠다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뭐 법무부에서 밝힌 거는 이렇습니다.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면은 거기 사전에 뭐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제 검사가 2명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누가 들어갈지가 다들 지금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심재철 검찰국장, 법무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뭐 정부 쪽에 좀 서 있다, 추미애 장관 측에 서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판사 사찰 문건,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을 사실상 주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피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배척을 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가 정말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피다라고 해서 다 인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의중에 가까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렇다면은 해임 의결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앞서 아시는 것처럼 법원도 직무배제 처분을 풀어줬었죠. 또 감찰위는 더군다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가 결국은 초강수 해임을 의결했을 때는 이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해임 의결된 이후에라도 향후에라도 그 부당함이 입증된다면 그거에서는 징계위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부당함이 입증된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윤 총장이 걸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징계 이게 처분이 문제 있다라고 결론이 부당하다라고 나면 만약에 확실하게 결론이 난다면 그 징계 처분을 내렸던 위원들한테도 부담이 가지는 않을 수 없어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고기영 전 차관이 사직서를 낸 그러니까 나는 징계위원회를 못 들어가겠다. 나 빠지겠다. 징계위원장에 내가 설 수가 없다 했던 그 원인 중 하나도 이 부담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제 저희 그 뉴스닥에서 이제 현근택 부대변인하고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두 분 나왔잖아요. 이준석 전 최고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거다. 여기를 가야 되나 그냥 불출석을 해야 되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8일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4일 내일인 거죠. 예정대로라면.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현재까지라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리게 된다면 해임 쪽으로 뭐 방향은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 넘어갈까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일단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 해임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때도 KBS 사장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으나 면직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BS가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를 통해서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KBS 이사회가 해임 결의안을 의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 불복을 해서 정현주 사장의 해임 처분 무효 청구 소송을 내서 3년 뒤에 네. 승소를 했습니다. 다 이게 무효였다. 그랬죠. 지금 이것도 약간 그렇게 만약에 윤 총장이 징계를 받게 된다라면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 내고 빨리 결정해 달라 이거는. 그리고 또 취소 소송은 또 별도로 내고 이렇게 해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좀 시나리오가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뉴스 보고요.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558조 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이 어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게 지금 6년 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소동도 벌어졌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동이요. 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여당이 단독 처리했기 때문인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네.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에 따른 조치 아니냐.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어느 포인트를 봐야 돼요?
일단 뭐 송영길 위원장이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네.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데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 주민들이 생계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뭐 접경 지역 국민이 1,000만 명에 달한다는 뭐 분석도 있다.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 측의 주장은 그렇고 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친 말들 표현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하명법이다.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을 하니까 이게 여당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여정,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그래서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이제 더 씌우고 있는데 어쨌든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권은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금지한 처벌을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한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예, 뭐 논란은 있지만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2004년에 남북 군 당국이 육사 합의를 맺었거든요. 그 육사 합의에 따르면은 그 접경 지역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선전 활동을 다 중지한다. 이렇게 남북이 좀 합의를 한 바가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사실 정부 차원의 그런 자극하는 행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조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정부 차원의 어떤 좀 방침이 있었거든요. 또 이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제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몰아치기식으로 단독 처리했던 그 모양새가 조금 아쉬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뉴스를 연구해 볼 텐데 징계위 연기 뭐 이미 내용은 다 알려졌고 정해졌습니다만 신청서는 오늘 내는 것으로 오늘 뭐 공식적으로 낸다고 합니다. 답이 어떻게 나올지 연기가 될지 아니면은 예정대로 4일에 이루어질지 4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요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